자, 이번 시간에는 실습 지도자 자격 및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습까지 마쳤다. 그래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해서 42학점을 만들었다. 다 이수했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신청은 뭐 각자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습 지도자 자격입니다. 이거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사회복지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1급을 소집한 사람은 3년 이상, 2급을 소집한 사람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나시는 분은 상급은 어떨까요? 사회복지 상급은 실습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발급 후에 사회복지 사업을 실무 경험이 있는 자가 이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급을 가지고 3년, 1급을 취직하고 2년의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1급이나 2급이나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2급에 5년이 안 되고 1급에 3년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2급을 가지고 있었던 1급을 따지 않았으면 어차피 현장 경력은 5년이기 때문에 2급 취득 후 5년의 현장 경력이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급이냐 2급이냐도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1급과 2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습 지도자는 한 번에 5명 이상의 실습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실습을 하는 데서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명까지의 최고 맥시멈을 5명으로 잡아놓고 이 5명 이상이 되면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럼 5명이 넘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의 기간에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실습생이 많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0명까지 실습 지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권고사항이라 사회복지사협회 권고사항이 1년에 20명. 그 이유가 뭐냐? 방학 중, 학기 중 해서 이제 5명씩 4번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20명까지 가능해진다. 자, 주중에 3명 실습생과 주말에 2명 실습생이 실습하고 있다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실습생 최대 5명까지니까 주중, 주말 합쳐 5명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3명, 주말에도 3명이면 뭐예요? 6명이죠. 그러면 최대 5명을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실습 지도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자격증 신청 방법입니다. 자, 자격증 신청 방법 좀 전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복지 자격증 슈퍼바이저의 그 인원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5명 이상이 되고 20명 이상이 되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격증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슈퍼바이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기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나 신규 그때 그 실습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 자신의 그런 손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실습생이 많다라고 하면은 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신청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조 1항에 의해서 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학점인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서 그 학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2년제 전문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42학점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격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학위를 받는 것보다는 대부분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위가 있고 이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총 14과목 42학점입니다. 4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은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급받는데 이수했다고 해서 모두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예요? 신청을 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2급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목 상세 구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필수 10개, 선택 4과목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 10과목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개론, 그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요 2가지를 보시게 되고요. 나머지 8과목은 우리가 사회복지 1급 시험에 보고 있는 뭐 정책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요. 우리 쉽게 되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 1교시의 시험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2번째 시간에 시험을 보고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거는 3교시에 보는, 그래서 1급 시험 8과목에 사회복지 개론과 현장 실습이 포함된 10과목이 필수 10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은 이제 학교마다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뭐 여성, 뭐 가족, 많은 과목들이 있다라고 해요. 사회 문제론, 뭐 사회복지 발달사, 사회 보장론 이런 것 중에서 4가지만 선택해서 과목을 수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과목은 모두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중 4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그래서 42학점이 이상만 되면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필수 과목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름이 비슷하고요. 근데 선택받더니 좀 이름이 좀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다거나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수하시기 전에 물어본다든지 이수하시고 물어본다든지 해서 이것이 가능한 건지. 근데 예를 들어 또 봤더니 이것이 이제 선택 과목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듣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름과 똑같은 과목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 신청 방법입니다. 자격증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겠죠.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시도, 사회복지, 사협회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를 보게 되는데 이 시도는 어떻게 보냐? 우리 뭐 인터넷에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처럼 그 인터넷 치시면 주소가 다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보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보내야 되냐? 자,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은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 확인하고 제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공통 서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증 발급 신청서죠. 나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누구누구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 사회복지 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번째, 6개월 이내에 사진 2매. 왜 그러냐? 이 사진 2장이 필요한 게 한 장은 사회복지 자격증에 들어갈 것이고요. 또 한 장은 사회복지사 그 자격증이 아니라 회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복지사 기관의 회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회원증이 나오게 되는데 자격증과 회원증에 사진이 하나씩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2장이 필요하고요. 나를 알릴 수 있는 기본증명서. 자, 4번째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입니다. 자,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사회복지 현장 실습서 이 2부죠. 자, 기관에서 나올 때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는 2장을 받아야 됩니다. 2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것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협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또 한 분은 우리 보고서, 우리 이제 보고 설명 들었었죠. 보고서에 들어가야 된 16가지 서류 중 그 하나에 이 확인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는 꼭 2부를 받아야 되고요. 한 분은 자격증 받을 때, 한 분은 보고서에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확인서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요. 그 기관에 가서 다시 확인서를 받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담당 교수의 사인을,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성적증명서를 왜 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냐, 아니 못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성적증명서라고 하는 게 여기에는 이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42학점, 즉 14과목을 이수해야지만 그 자격증이 나오는 것처럼 성적이 나와야지만 이수가 되는 거죠.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강했는데 그 과목에 F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강한 과목이라고 하긴 한 이수 과목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적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왔다. 성적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증명서에 우리가 필요한 14과목의 과목이 다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공통 구비 서류고요. 이거는 대학생이냐 전문대학이냐 대학원생이냐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제출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이수하신 분들은 여기에 학위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증명서. 근데 대부분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시는 학위를 따는 것보다 이 자격증 을 따기 위해서 42학점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학점은행에서 학위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학위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왜 사회복지 자격증은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대학 졸업자는 뭐예요? 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에서 졸업했던 증명서, 졸업증명서가 있죠. 대학원생은 어떨까요?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명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5만 원인데 이 회비 5만 원 중 만 원은 2만 원은 발급비입니다. 제가 사진이 2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증 1장, 회원증 1장에서 2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발급비용, 자격증 발급비용 만 원, 회원증 발급비용 만 원 해서 2만 원이 발급비용이고요. 자, 나머지 3만 원은 사회복지사 회비입니다. 자, 회비는 1년에 5만 원씩 내는데 신규 회원에 한해서만 3만 원의 회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회비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회비를 납부하실 때는 이름과 생년월일, 이름과 생년월일을 같이 쓰셔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납부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협회, 내가 인천이다, 서울이다, 경기도다, 그러면 그 있는 사협회가 있죠. 그 사협회에 보면은 이 계좌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계좌번호에 입금 5만 원 입금하시면서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을 쓰셔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자신 이름만 썼다라고 하면은 협회에 전화하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비를 내시고 공통서류 5가지와 졸업자까지 6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사회복지사협회, 즉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중앙사회복지사협회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중앙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그것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사회복지 자격증이 배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즉 이 구비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자격증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안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 이제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신청할 때쯤 되면은 팝업창으로 계좌번호랑 뭐 자격증 신청하는 방법이 팝업창으로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계좌번호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등기로 보내시면 된다. 그리고 계좌번호에는 그 5만 원을 입금시켜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이 자격증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뭐 자격증 대부분 짧게는 2주, 좀 길게는 한 달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학기 초, 즉 1월 달, 학기 말 12월 달에 수업이 끝나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전문대, 대학원, 4년제 많은 학교들이 졸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자격증을
신청하게 되죠.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밀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당시에는 중앙사회복지사협회에 전화를 하셔도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통화가 되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협회에 물어봐서 그 협회에 전화해서 내 서류가 잘 됐는지 이게 빠진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 전화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달 동안 뭐 자격증이 안 나온다, 자격증이 이제 발급이 돼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번 연락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지 그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사협회에서 이런 서류가 빠져 있으니까 이 서류를 더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처음에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쉽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 그러냐? 사협회는 엄청난 양의 자료 신청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다시 이야기를 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서울, 경북 이렇게 해서 지방협회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보내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직접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업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자격증 신청해서 자격증 신청까지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실습 수업에서도 마지막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아마 해줄 겁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설명을 해줘서 어떻게 신청을 해라라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지금 수업을 이 내용을 듣고 가시는 것이 그때 와서 처음 듣는 것보다는 아마 이해가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